참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네트워크를 한다는 건 너무 행운인데 이걸 안목이 있어야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멋진 기회인데 안목이 없어서 우리가 이걸 못 알아본다는 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하고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아메를 하러 들어오셨다가 또 막 내가 좀 해보다가 안 되네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잖아요. 아메가 아닌 게 아닌데 아메 너무나 멋진 사업인데 너무나 멋진 사업인데 이 가치를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 거는 아니잖아요. 들었다고 해서 내 거는 아니고 정말 내가 이해가 돼야 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이 네트워크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너무너무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냥 암해하는 내내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소유할 수 없구나. 와서 듣지만 우리가 와서 듣지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어떤 경험이 있었나 하면 사실 우리가 이 상가 공실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무점포로 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 또 내가 돈은 또 이쪽에 우리가 자영업은 또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점포라는 말도 들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무점포라는 말을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또 상가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산업시대 사고인데,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상가 사놓고 지금 피 흘리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아요? 피 흘리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파트너들하고, 그러니까 산업시대하고 우리가 지식정보화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내가 여기에 대한 감이 와야 왜 나도 동력이 있고 에너지가 생겨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100%면 우리는 아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하고 뭘 했냐면 일단 부산에서 LCT가 어쨌든 최고의 아파트죠. 그때 그 당시 분양가가 7천만 원씩 했어요. 그 평당 7천만 원씩 하는데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하고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가서 보자. 근데 사람들이 또 왜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투자 안 했으니까 내 거 아닌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내가 투자했다 생각하고 한번 봐봐라. 내가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봐봐. 그런데 그 최고의 아파트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한 몇 개나 하고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거기다 내가 오픈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기 오픈을 했고 대부분 한 거의 90%는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10%도 같이 죽는 거잖아요. 같이 죽는 거라서 내가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봐봐. 그러면 여기에 다 분양이 됐다 하는데 여기서 10억, 20억씩 뭐 우리가 그걸 갖다 놀려놓고 있으면 엄청나게 데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해운대 가면 아미 플라자가 있었던 곳 있잖아요. 거기가 장산역이거든요. 거기가 장산역인데 실제로 역세권이잖아요. 딱 내려오면 바로 우리가 그 아미 플라자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건물. 그래서 우리가 그때 거기다 대고 주차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20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거기가 텅텅 비어 있어. 한 사람도 그 입주해 있지 않아요. 그 밑에 롯데마트 있고 그때 웨딩홀이 있었는데 요거까지 안 하고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이 일단 묶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내 돈 갖고 해도 사실은 관리비만 내고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데미지가 큰데 만약에 거기다 대고 대출까지 끌어당겨서 했다고 치면 굉장히 그게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나왔고 가정 파괴도 엄청 됐죠. 근데 난 거기서 그 분양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죠? 산업화하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세상이 너무 빨리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으니까 우리가 무점포 시대로 간다 해도 분양을 받았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많죠. 우리 지금 텅텅 비어있는 거 세종시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실제로 제 바로 옆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제 그 WBC에서 우리 정한윤 리더 그 사우나가 있으니까 늘 사우나에 가서 이렇게 내 마주 이렇게 한 10년쯤 계속 가서 만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WBC에 집을 두 채 갖고 있어요. 그럼 그게 90평 아파트니까 그 두 채를 갖고 있고 사만 아파트에 네 채를 갖고 계세요, 이분이. 그리고 또 그 밑에 우리가 만파식적이라고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1,100만 이렇게 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럼 부동산에서 내가 좀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죠? 그래서 성공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105억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105억을 대출을 받아서 어디다 대고 투자를 했냐면 동부산 관광벨트라고 우리가 지금 그 오시리아 역 쪽에 이렇게 관광단지를 개발을 하는데 정말 텅텅 비어 있어요. 대부분 가게가 정말 근사하게 지어져 있는데 정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VIP니까 이율이 싸잖아요. 내가 그거 하면 VIP는 이율이 싸잖아요. 그죠? 근데 105억에 대한 이자가 3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매달 3천만 원씩 그거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진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가 이분이 뭐가 왔나 하면 지금 뇌출혈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딱 하면 결국 다 까먹고 손 틀 것 같거든요. 결국 다 까먹고 손 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래저래 해서 그 누군가의 주인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그죠? 누군가의 주인은 있는데 진짜 거기서 그냥 산업시대에는 우리가 임대소득 받는 게 다 꿈이었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리는 임대소득을 받고 싶은 꿈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런 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뭘 이해 못한 거예요. 그냥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거죠. 부의 원천이 바뀌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나 이해 못해서 여태까지 노력이 다 허사가 된다. 저는 그거 하면서 그냥 진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을까. 그 정도 하고 나면 밥 먹어도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요. 그죠? 그냥 살기 위해서 밥은 먹는데 밥 제대로 안 넘어가고 잠자도 제대로 못 잘 것 같고 사람들하고 대화해도 웃어지나요? 그 정도 되면 사는 게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 사실 너무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미래 쇼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미래 쇼크인 거죠. 우리가 이해가 정말 변화를 보는데도 내가 이걸 해석해낼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낼 힘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돈 문제 중요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너무너무 돈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의 원천이 바뀌어버린 건데 그럼 내가 이 재정 문제 지금 해결을 못한다는 뜻인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뇌출혈이 와버리는 거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뇌출혈이 와버리는 거고 지금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던 분이 이제 노후가 걱정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노후가 걱정될 것 같고 이제 저러면 부부싸움 하지 말라 해도 부부싸움 돼요. 그죠? 10억, 20억 빚주고 나면 부부싸움 하지 말라 해도 부부싸움. 그러니까 가정 파탄이 대부분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뭘 이해 못했어? 변화라는 말 한마디를. 그래서 우리가 산업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에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 게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우리 투자했던 그런 분들 좀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정말 이 아미 교육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니까 진짜 중요한데 실제로 저는 요즘 30대들을 보면 우리는 어쩜 제 나이만 하더라도 농경 시대도 알아요, 저는. 그죠? 농경 시대도 저는 알아요. 산업사회는 그대로 거쳐왔으니까 알죠, 그죠? 근데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저는 책을 읽고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라는 게 사실 저한테 그게 오싹했었어요.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 아니어서 오싹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너무 간절하니까 아미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 사회가 된다는 뜻인데 네트워크 사회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또 와서 들었는데 왜 우리가 미팅장 가자 하면 나 다 알아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이해가 돼야 내게 되는데 들은 게 내 거는 아니죠. 이제 들었으면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아마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 저는 왜 우리 파트너라고 거기를 가보자고 했으냐면 AGI가 이거는 뭐 반드시 올 거죠. 반드시 올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 거다 안 올 거다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오죠. 저는 어렸을 때 막 이것저것 책을 보다 보니까 한때는 또 무협지에 빠져 살았던 적이 있어요. 무협지에. 근데 그게 막 거기서 보면 막 축지법이 나오고 막 천리통이 나오고 막 천리안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엄청 그게 재밌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자동차가 인간의 발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상하면 과학자들은 그걸 실현시킨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상상력이 과학자들은 그걸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어머나 세상에 근데 사람이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자동차보다 우리가 더 빨라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무슨 노력을 해도 빨라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 전화가 나오길래 어머 천리통도 되네 막 저는 이런 생각으로 본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막 읽다 보니까 그냥 전화 하는 것보다 어머나 세상에 진짜 과학자들은 대단해. 진짜 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도 전화하고 진짜 재밌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유튜브가 그거잖아요. 내가 막 이거 보여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진짜 천리안 천리통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갈 건가가 사실은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손, 발, 눈, 귀 싹 다 되죠 이거는. 지금 뭐만 남은 거예요? 지능만 남은 거예요. 뇌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나머지는 과학 기술을 다 해결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그챗 GPT가 나오는 게 1950년대부터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있었어요. 말은 있었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되다가 지금 뇌가 원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뇌를 본뜨기 시작한 거잖아요. 뇌를 본뜨면서 어느 이제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시대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어디까지 발전할까 이게? 그죠? 제가 한번 시작됐으면은 어디까지 진행될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우리 IQ는 넘어섰을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 IQ는 넘어섰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해가. 그죠? 뭐 IQ 1000, IQ 만 이렇게 가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필연인데 우리가 노동의 종말이라는 말은 필연인데 실제로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자꾸 불경기다 불경기다 진짜 불경기예요. 불경기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대 탑을 보면 우리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IT 기업들이잖아요. 돈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돈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가치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대 흐름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중요한 건데 그거는 왜 그하냐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게 우리가 이거 언제부터 들어본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갖다가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기업을 다 합쳐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도 반도 안 되잖아요.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하늘에서 돈이 펑펑 쏟아지는 느낌 아니에요? 막 우주에서 나한테 돈을 퍼붓는 느낌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경기라는 말이 맞는 게 아니고 부의 원천이 바뀌고 있고 가치가 이렇게 간다가 정확한 말인데 사람들은 자꾸 불경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답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거 왜 우리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우리 지금 저기 그 이름 뭐고 메타도 지금 구글이
옛 구글 현 메타잖아요. 지금 이 우리 메타가 하는 것도 그죠? 메타버스 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 우리 이거 들어본 거 이제 저처럼 환갑을 확 넘은 사람한테는 확 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내년이면 반이에요. 내년이면 반이니까 그러면 사실 저만큼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거 들은 거 그리고 20년 정도는 우리 나이에서 엄청 어제 일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게 어제 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부의 가치가 어떻게 이동하고 되는데 30대들을 보면 태어나서 보니까 정보화 사회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는 게 너무 팍팍하지 않아요? 사는 게. 지금 자산소득 아니면 사실 우리 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하는 형태는 100% 바뀐다. 이거는 100% 이거는 시간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던 일에서 나의 미래를 갖다가 계획하면 그건 틀리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일은 다 사라진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 같은 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신분제 사회가 다시 생긴다 할 때, 그때 이 말이 훅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신분제가 된다면 어떻게 신분제가 될까? 훅 들어오진 않았는데, 사실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금융 자본주의 시대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신분을 바꾸기가 점점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진짜 이거 너무 저는 지금 이거 이미 이 프레카리아트 계급이 우리가 이 자리 본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산 인구가 2,600만 정도 돼요. 근데 1,000만이 넘어버렸어요. 기고가가 1,000만이 넘어버렸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이 자료 본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프레카리아트가 뭐야 뭐 이랬던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산 인구 2,600 중에 1,000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는 너무 급속하게 지금 프레카리아트 그러니까 이거는 2090년이라고 하는 건 이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이거 10년 이내에 우리 99.99%로 가버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빨라서 지금 사람들이 막 우리처럼 늘 이런 데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는 와 벌써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표가 사다리는 끊어졌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이걸 못 뛰어넘잖아요. 이 벽을 못 뛰어넘잖아요. 이 벽을 못 뛰어넘으니까 진짜 우리 지금 심각한데 그래서 진짜 지금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자 하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했잖아요. 부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일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현금 흐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산이 엄청 중요해지는 게 현금 흐름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동산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 돈이 안 돌아. 부자 같으세요? 저는 남해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우리는 신구 부자. 진짜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돈만 많은 사람을 보고 부자라 하기에 아니 돈 많은데 나 못 써. 그리고 써야 될 때 이 부동산을 못 팔아서 못 써. 정말 중요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 못 써.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하기도 뭐하고 우리는 사실 부동산 그지 엄청 많은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부자는 암에서 갖고 있는 요런 어떤 형태의 부자가 진정한 의미의 부자인데 사실 그런 부자들의 현금 흐름은 어떠냐? 자산에서 다 돈이 나오는 거죠. 사업체, 부동산, 유가증권, 금, 곡물 이런 자산에서 돈이 나와서 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 부자의 현금 흐름 이런 흐름을 갖고 있죠. 근데 중산층의 현금 흐름은 돈을 벌었어. 그런데 통장에서 두두둑둑 돈 빠져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뭐 집 대출부터 시작해서 담보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대출금, 학자금 대출금 쭉쭉쭉쭉쭉 빠져나가잖아. 중산층들은 거죠. 그러니까 요래서 부채 내가 돈이 들어오면 부채로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가 없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 안 빌려주잖아요. 누가 그죠? 돈 안 빌려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빚도 능력이다. 이거는 중산층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죠? 왜냐하면 어쨌든지 너의 신용을 보고 내가 지금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요 대출금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도 빌려주지 않으니까 번 돈에서 지출 그냥 이게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을 갖고 있냐 안 하냐가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텅텅 빈 상가들 요거는 우리나라를 통통 틀어서 이렇다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세종시즌은 그래서 내일도 우리 지금 거북섬 한번 가보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지마. 아니 왜냐하면 그냥 왜 그 느낌 있잖아요. 왜 제가 그걸 보고 와서 말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냐면 대통령의 치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엄청나게 그게 광고를 많이 했던 데잖아요.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뭐에다 대고 생각한 거예요? 산업시대 사고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산업시대 사고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식정보화는 소프트웨어로 가버렸는데 지금 하드에 신경 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내 인생을 의지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막 좀 제가 피부로 느껴서 진짜 그 하고 싶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킥잡이 뭐길래 우리가 킥워커 우리가 지금 브레카리아트청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그런 노동의 형태는 우리 지금 바뀌어버렸죠. 그죠?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안전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프리랜서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포커스는 그냥 30대가 적어도 우리가 살 때는 40이 되면 더 좋아질 거야, 50이 되면 더 좋아질 거야, 60이 되면 더 좋아질 거야라는 뭔가 우리는 희망이 있었던 산업세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어난 세대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친구들이 일단 불안부터 느끼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는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에서 어쨌든 조금씩 계속 나아지고 어쨌든지 세계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빨랐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열심히 살았던 세대라 하면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는 희망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게 저는 사회 새 출발을 하면서 희망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불안이 크고 참 얘들은 어쨌든지 뭐 둘만 나 잘 키우자 뭐 이 세대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쨌든 귀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막닥뜨린 시대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가할까. 지급 안정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처음에 집을 샀을 때 4,500만 원인가 주고 샀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되지 않아요? 상상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88년도인가 그렇게 샀는데 올림픽을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집이 9,500으로 올라 버렸어. 그때부터 부동산 폭등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부동산 폭등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집값 10억, 20억 안 주면 안 되는 데 아니에요. 그 정도 있어도 뭐 집을 살까 말까 뭐 서울에 살면 막 그 정도의 느낌인 거고 그때는 어쨌든지 우리가 정년이라는 게 보장이 됐던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거지. 사실 우리 30대는 그런 나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월급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특별하게. 근데 집값은 너무 폭등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애들이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가 너무 어렵죠. 내가 이렇게 벌어서 집을 산다? 우리는 다 집을 사겠다라는 꿈을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사회생활을. 근데 이 애들이 집을 사겠다라고 꿈꾸기에 월급이 오른 건 아닌데 집값이 저렇게 폭등을 해버렸으니까 너무너무, 어, 결혼 자체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결혼, 출산 자체가 경제적으로 도전이 되어버린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꾸었던 이런 꿈들 얘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거는 상식화되어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엄청 안타까운데 그런데 왜 대학을 졸업하고 나왔는데 직장을 못 구해도 부모한테 괜히 미안한 것 같고 괜히 미안한 것 같고 부모는 또 자기 세대 생각하면서 또 깝깝한 것 같고 내 아가 뭔가를 왜 저러고 있지 우리 세대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얘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부의 원천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 아들은 도대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부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대잖아요. 왜냐면 그 변화를 아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이 아들은 정부화 시대 애들이니까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괜히 내가 지금 괜히 무능한 것 같고 이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문에 하더라도 뭐 우리는 그때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건 공장이고 시간 이꼬르 돈이요. 그래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도 많았고 막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고성장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 그때는 열심이라는 말이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라는 자체가 연결이 능력인데 연결이 능력이 시대로 바뀌어 버렸는데 그래서 핵심이 컴퓨터고 인터넷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보가 부를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정보가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나의 정보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데 부의 원천이 지식과 정보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열심히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열심히의 개념이 아니고인데 우리는 부모 세대에서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창조화 시대 지금은 그냥 개인의 연결이 곧 자산으로 실제로 시대가 확 바뀌었는데 지금 50대, 60대인 사람들은 요게 또 이해가 안 되고 요게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우리 전체적으로 혼란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SNS를 통해서 우리가 플랫폼, 개인 브랜드 이게 지금 부의 원천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발빠르게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 인플루언서가 되건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영향력의 크기니까 그죠? 나의 영향력의 크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을 키워서 내가 이거 생산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어떤 영향력을 키워야 이게 생산이 될 수 있을까? 그죠? 참 프레카리아트로 갈 수밖에 없기도 하다. 원리가 개인이 생산, 유통, 판매. 그래서 지금 부의 원천은 영향력의 원이다. 나의 영향력의 원을 키울 수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가 지금 부의 원천이다 하는 게 이게 듣는다고 내 건 아니고 내가 진짜 이런 데 와서 저는 그래서 아메 교육장이 최고의 교육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메 교육장이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좀 저 말이 저 말인가 뭐 이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이해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메 교육만큼 좋은 교육이 없는데 또 그걸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부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30대들 입장에서는 이 소득 구조가 붕괴가 돼버렸으니까 일단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상승률만큼은 가잖아요. 고성장일 때는 막 우리가 막 이래저래 막 인센티브도 받고 할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저성장 시대잖아요.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정말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기업들도 전 세계 지금 이 부의 순위가 막 수시로 막 바뀌는 거잖아요. 수시로 바뀌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이리 듣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3위로 밀려나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만 거기는 환히 꿰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뭔가를 산다, 구매를 한다. 보통 사람들 돈이 있어야 지갑을 여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지갑을 여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지금 우리가 고성장일 때하고 지금 정서적일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집값
집값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르는 거야, 그죠? 근데 집값, 물값, 이것도 폭발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어렵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월급 300만 원인데 집값 110억 원이야. 생활비는 계속 물가는 올라가. 저축을 못 해, 지금. 나 우리 저축하고 살아. 좀 이 소리 듣기가 어렵죠, 그죠? 진짜 이게 돈 들어오면 완전 막 쫙 돈이 막 설사는 것처럼 쫙 빠져나와 버리는데 언제 모아요, 그걸 갖다, 그죠? 그리고 이제 회사 중심의 소득은 한계가 왔죠. 우리가 지금 인류가 단 한 번도 맞이해보지 않는 100세 인생이 도래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직장에 가서 내 평생을 맡길 수 있는 시대 자체가 아니니까 난 진짜 아무 안 하는 사람들은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까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만약에 이 아메를 만나지 않았다면 진짜 웃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직장에 나오는 순간 바로 제가 옛날에 신문에 뭐가 있었냐면 이 직장인들의 삶을 갖다 벼랑 끝 인생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이 신문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직장 나오는 순간 소득 제로잖아요. 소득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소득이 없는 자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아요? 너무나 너무나 필요한 게 사실 자산소득인데 보통 사람들이 무슨 수로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시간을 팔아야만 내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시간과 돈을 맞바꾸고 살았던 거잖아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고 살았었는데 너무나 지금 막 그냥 벼랑 끝에 다 서 있는 거죠. 벼랑 끝에 다 서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히 살면 돼. 이 말 안 통하는 시대죠. 그죠? 열심히 살면 돼. 이 말 안 통하는 시대고 진짜 현명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능력은 뭘까? 그럼 이 시대의 능력은 뭔데? 그죠? 이 시대의 능력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야 영향력 요원을 만들 수 있어야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능력인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경험, 관계, 상품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 사람이 능력자다. 그리고 개인 브랜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능력자라고 한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플랫폼 시대로 바뀌어버렸죠, 시대가. 플랫폼 시대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쿠팡이 지금 무점포잖아요. 그런데 모든 백화점을 통틀어도 쿠팡 하나를 우리 지금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점포로 옮겨가버린 거죠. 옮겨간 데서 난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상가에서 내가 뭘 해볼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 쿠팡에서 한 달에 만약 1억의 매출을 띄웠어요. 얼마쯤 남을 것 같으세요, 리더님들? 한 달에 1억 팔았으면 작게 판 거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쿠팡에서 1억을 매출을 갖다 띄웠다 하더라도 2%에서 5% 정도가 내한테 떨어진대요. 근데 우리가 재고 부담도 있고 뭐가 되게 많지 않아요? 뭐가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나 무점포라는 건 알았어. 그리고 그런데 내가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 10분의 1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1억을 갖다 거기서 팔았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10분의 1 정도는 나한테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게 너무 많고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 진 아무나 하는 일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고요. 우리가 뭐 쿠팡,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이게 유튜브도 개인 영향력이죠. 개인 영향력이죠. 그죠? 개인 영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게 인쇄소득은 되잖아요. 유튜브가 인쇄소득은 되는데 우리가 인쇄소득을 아무나 받냐는 거예요. 그죠? 내 책이 계속 팔려 나가야 받는 게 인쇄소득 아니에요. 책을 썼다고 받는 소득 아니잖아요. 내 책이 베스트셀러는 돼갖고 팔려 나가고 그게 스테디셀러가 돼가지고 내가 죽어도 팔려 나가고 이래야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그 자산 소득이 되는 건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이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볼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자산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유튜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부의 형태는 이렇게 옮겨갔다라는 거죠. 부의 형태가.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다 이게 네트워킹 서비스잖아요.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거는 막 무증포로 넘어간 거 알아서 그렇게 하는데
참 막상 해보면 이게 참 만만치 않아. 그리고 뭐 재고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인이 해야 되고 아이템 선택이라든지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 소비 기반 네트워크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메이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변화를 해야 되니까. 내가 변화를 해야 되니까. 관계 능력도 키워야 되고 영향력의 원을 키우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쉬운 거는 아니지만 이걸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을 때는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경험도 없는데 리스크를 갖다가 짊어져야 되면 엄청 부담스럽지 않아요? 모르는 일인데. 그런데다 대고 우리가 뭐 시간, 장소 우리 구애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인데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나 못 팔아 이러잖아요. 나 못 팔아. 그죠? 근데 팔아가지고 어떻게 그게 자산소득이 되겠냐고요. 그래고 자산소득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신뢰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 소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건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하지를 안 하니까 그냥 하다가 안 되네 하고 그만두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 우리가 모든 정답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회사에서 다 해주잖아요. 나는 정말 내가 신뢰 있는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좋아하고 추천해주는 사실은 우리 지금 추천 시대 아니에요. 뭘 하더라도 우리 지금 리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점을 가서 뭘 하든 다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근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 안 하는데도 우리는 리뷰를 읽어요. 일단 뭘 할 때 리뷰를 봐요. 여행을 가더라도 그렇고 그죠? 추천 서비스 시대로 너무 가버린 거예요. 실제로 너무 가버린 거예요. 실제로 너무 가버렸는데 근데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막 우리는 너무너무 생각이 이렇게 짬뽕으로 돼 있죠. 그죠? 그냥 사람들이, 나 공짜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네트워크 한 번만 해보면 절대로 공짜로 되지 않는다는 거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공짜는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네트워크 만드는 방법을 우리 사실은 다 가르쳐 줘요. 사실은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당연히 소통 능력 있어야 되고, 관계 관리 능력 있어야 되고, 자기 개발 의지도 있어야 되고 이 꾸준함 필요하고 우리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신뢰니까. 신뢰가 가장 중요하니까 신뢰가 없이 네트워크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갖춰야 되는 건 신뢰인데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대에 맞는 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할때 시작 가능한 엔진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써본 경험이 우리는 사업인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는 뭐 잡이라든지 뭐 착값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세상에 없지 않아요? 세상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이걸 내가 창업이라 생각하고 경험을 쌓는다면 저는 우리가 너무 여기서 많은 걸 배워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네트워크를 짜가는 시간에 너무너무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한 소득을 갖고는 편하지 않으니까 진짜 내가 자산 소득을 그냥 내가 그 정도의 노력으로 와서 교육받고 내가 가서 훈련하고 이 정도로도 내가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마다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마다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너무너무 빅 찬스가 맞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진짜 우리가 잘 이해시킬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세상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나이 40에 아메를 시작했는데요. 나이 40에 아메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40이 되니까 30대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죠? 30대 안 보이던 게 제 노후도 보이고 어쨌든 부모님들 그리고 또 그 나이는 또 부모도 신경 써야 되고 내 아이도 신경 써야 되고 막 이게 막 신경 써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나이 40대가 좀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 나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뭔가 책임질 게 참 많은 나이기도 하고 어깨가 참 무거운 나이기도 한데 나이가 탁 50이 넘어가면서 막 사람들이 50, 40대 후반으로만 넘어가도 막 눈이 안 보인다 하고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 하고 막 50대 되면 이제 그 말들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일상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 50대 가장들이 느끼는 그 삶의 무게는 어떨까?
어쨌든 저희들은 남해를 하고 있었으니까 늘 희망이 있었잖아요. 열심히 안 하고 있을 때도 희망이 있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진짜 여기서는 내가 성실하게 내가 제대로만 하면 되니까. 아멘은 그냥 제대로 하는 거에 문제지. 어쨌든 내가 네 놀고 있다고 너 아멘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실질 지금 안 나오네 하지 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딱 다짐을 해버리면 또 다시 되는 게 아멘 비즈니스니까 뭐 잘 될 때는 못 될 때는 어쨌든지 늘 희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딱 50이 되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0세를 산다는 실제로 우리가 그 저기 여튼 이래 오면 대부분 가서 보면 사고사 아니면 90세는 다 넘어.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면? 그죠? 90세는 다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의료기술이 최고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 장수국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살 날은 너무 길어졌는데 돈 버는 시간 너무 짧아져 버렸어. 이 딜레마 그죠? 이 딜레마. 와 이걸 갖다 무슨 수로 해결을 해야 될까? 근데 정말 사람들 60만 탁 넘어가 버리면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자신감이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자신은 없고 사실 아멘은 내가 쓰는 그 경험 자체가 자산인 건데 그죠? 우리 너무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 60이 돼도 70이 돼도 참 잘할 수 있는 일인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돈 없이 살아가는 게 더 무섭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건 돈 없이 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암에 나오면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죠? 저는 그때 김범수 씨가 이분이 SDI에 했잖아요. 이분하고 이혜진이 다 SDI에 근무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나와서 한 사람은 네이버를 창업하고 한 사람은 카카오를 창업한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우리가 지금 산업시대 사람들인데 나는 무엇을 만들어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확하게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생각을 한 거죠. 누구를 참여시키 이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럼 아메 제품 왜 네트워크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한 번 사서 오래오래 쓰는 거. 이런 제품이 있고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안 사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집에서 요리 보면 우리는 막 집에서 계속 떨어지면 또 사쓰고 떨어지면 또 사쓰고 만약에 그걸 내가 갖고 있다 하면 이건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래 우리 생필품 재구매라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죠. 너무너무 무슨 말이죠.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것들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거 안 떨어뜨리고 써야지 한다고 치약이 안 닳는 거 아니고 그죠? 나 샴푸를 갖다 애껴 써야지 한다고 애껴 써도 떨어질 때 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는 것만 알면 반드시 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냥 믿고 하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그죠? 지금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정말 이 제품이 좋으면 반드시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걸 믿고 하면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추천 비즈니스가 모든 게 추천 비즈니스로 사실은 바뀌었다. 그러니까 저는 아미를 갖다 이 25년을 해오면서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하면 그 시대 때도 진짜 맞았는데 지금 더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지금 더 맞을까. 왜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거 좀 맞지 않아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건데 가면 갈수록 이건 더 맞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해 못 하다 보니까 소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지. 아멘은 언제나 최고의 비즈니스라는 생각 진짜 하고요. 우리가 떨어지면 다시 사쓰고 떨어지면 다시 샀을 수밖에 없는 명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이거는 된다. 저는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고요. 재구매 플러스 네트워크는 자산처럼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성공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리가 이해가 되면 내가 원리가 이해가 되고 내가 진짜 된다는 믿음으로 계속 간다면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면 갈수록 진실, 가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마든지 가짜가 많이 형성되니까 우리는 더 진짜를 찾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신뢰 있는 사람이 되면
진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건 신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네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면 되는 일이다, 이 일은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되겠나를 자꾸 넣잖아요. 근데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사실 활짝 열려서 지금 이게 맞다 틀리다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맞다 틀리다의 시간은 아니고 지금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 없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리를 이해 못하고 되는 일도 아니다. 그죠? 원리를 이해 못하고 되는 일도 아니다. 근데 원리를 이해하고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가 배우는 건 네트워크를 짜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 소비자 만족 제도로서 회사가 우리를 딱 받쳐주고 있는데 그냥 내가 가서 자꾸 부딪혔다 보면 내가 부딪혀서 깨져서 탁 앉아서 들으면 우리가 또 CLC에서 또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또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그냥 제대로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때 언론 플레이 때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았어요? 막 TV에서 신문에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그런데 아메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아직도 아메 있어? 그때 그거 본 사람도 아직도 아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메는 되는 일일까요? 사람들이 진짜 아메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는 말 따위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제품이 너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메를 쓰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그렇게 떠들러도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 그죠? 사람. 그래서 관계, 이게 아메 마케팅의 주요 요소고요. 아메는 어떤 기회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어청수 경찰청장이었죠, 이분이. 경찰청장이었죠. 이분이 이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왔을 때 이분은 계속 법에 있었죠. 경찰청에 있다가 청와대에 있다가 막 계속 법에 있다가 직접 판매 그 공제조합에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투명한 사업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알면 알수록 너무 괜찮은 사업이니까 여기에서 청년들이요. 그리고 경단녀들이요. 창업의 대안으로 알아보라는 거죠. 아메를 갖다가. 창업의 대안으로 알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걸 지금 그러면서 또 경찰들을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청년들이요. 지금 창업의 기회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마케팅 플랜에서도 저는 이게 아메가 정말 하나하나가 내가 사실 부자 의식이어야 내가 온전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도 가난한 의식이 있고 부자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메를 제대로 알아듣는 거는 부자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 의식일 때 이게 온전하게 알아지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마케팅 플랜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법이 공의와 정의잖아요. 근데 우리 마케팅이 공의와 정의잖아요. 공의와 정의잖아요. 공의와 정의인데 일단 모든 네트워크의 시작은 나로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분배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디슨 마케팅 상을 수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112 플랜에서는 아니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잖아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부자들이 아는 거는 복리지 않아요? 부자들은 복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리를 이해 못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없고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돈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이 복리, 복제가 들어가야 되겠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112에서 우리가 6명만 탁 가더라도 소득이 15배가 탁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의 청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죠?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이번 달에 50만 원 썼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내가 쓰는 소비가 우리는 투자 아니에요. 내가 쓰는 자체가 투자인 거잖아요. 뭔 일을 하려 하더라도 결국 부자들은 투자를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아메이 말고 다른 걸로 예를 썼다. 그러면 소비가 소비로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아메이를 쓴다는 자체가 투자 개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가 부자의식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메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통장에 아메이 찍히는 게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투자가 되고 이게 지금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기쁘지 않아요? 전 아메를 시작했을 때 일단 마음 놓고 써볼 수 있잖아요. 마음 놓고 써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메를 만나지 않을 때는 소비가 소비로 끝나니까 쓸 때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왠지 뭔가 쓰는데 좀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아메를 딱 시작하니까 나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고 내가 좋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양만큼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경험치가 내가 부를 만들 거니까 사실 저는 어머 세상에 너무 재밌어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걸려요? 소비를 소비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왜 이게 투자 개념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부의 의식이 진짜 필요한 일이 아메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요. 근데 이쪽에서 우리가, 6명한테 전달했다고 가정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은행 지점장의 친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9만 원이 딱 들어오니까 누나, 일 너무 대단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왜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러니까 아니, 6천 원씩 들어오다가 9만 원이 됐잖아. 이런 증가폭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9만 원 들어오는데 9만 원 쓰고 9만 원 들어왔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걸러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부의 첨가로 본다 하면 이야기가 너무 달라져 버리는 이야기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첨가로 본다면. 근데 나는 지금 공부하고 또 안 써도 된다 자비 쓰고 막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어쩌면 70만 원, 80만 원 써서 가정 경제에서 마이너스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면 이 돈을 들여서 지금 내가 자산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신기하고 좋은 일인데 멋진 일인데 그래서 나는 너무나 이 진짜 아메이 플랜은 부의 의식에 이게 온전하게 알아듣는구나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요. 근데 우리가 57만 원으로 바뀌었어.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요까지만 나가더라도 내가 6명한테 전달하고 4명한테 전달한다고만 생각해도 우리가 57만 원이 들어와요. 60만 원이면 100배 증가율 아니에요? 증가율로 본다 하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걸 갖다가 부의 증가율로 본다 하면 어머 내가 6명한테 알렸는데 저 사람은 4명한테 알렸네. 우리가 왜 이 모델을 만들어 놨겠어요? 점점 이게 만약에 나 6명한테 했는데 저 사람 10명한테 했어. 이래 버리면 완전 이게 사기처럼 바뀔 만큼 폭발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줄인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내가 6명한테 했어. 근데 내 파트너는 4명한테 했어. 요렇게 가정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부의 증가율이 거의 100배 가까운 증가율이 이르면 이제 진짜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그 보니까 막 카드에 막 찍혀 나오는 게 막 짬이 싶음. 참 요 구간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부자들은 끝까지 하는데 부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다 부자다가 아니고 부자 의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내 파트너가 2명한테 전달했다고 가정하자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가정하자 지금 이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엄청 이거 지금 돈이 되는 거죠. 엄청 지금 돈이 되는 거죠. 요 그림만 만드는데 엄청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3달을 갖다가 우리가 해서 GP가 되고 PT가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을 때 어떤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암의 사업을 우리가 이 원리로 본다고 하면 너무너무 대단한 사업인데 여기에 무슨 우리가 고민이 들어가고 갈등이 들어가고 되나 안 되나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를 다 빼버린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네트워크를 갖다 이렇게 구조화를 하라고 3명한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가정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메에서 와서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 치고 이 그림 못 만드는 분은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못 만들어내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메를 갖다 제대로 공부만 해도 이 정도는 한다. 이 정도는 한다. 그죠? 이 정도는 한다.
뭐 이거는 기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분들이 우리가 나처럼 하는 몇 명만 있어도 우리는 그래서 진짜 SP를 가려면 나처럼 하는 이분들이 네 분 다섯 분이면 진짜 SP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니까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든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브론즈 빌드만 돼도 사실 이 정도의 돈만 돼도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근데 정말 내가 좋아서 쓰고 좋아서 쓰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거 엄청난 이야기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진짜 연금처럼 나올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확장의 원리가 축적과 복제에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소비자 관리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진짜 15명에서 25명 이렇게 축적을 해 나가고 또 함께 배우는 사람이 있어서 복제를 해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좀 이걸 한번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처럼 하는 사람 만들기잖아요. 나처럼 하는 사람 만들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탱크와 습관이라는 게 성공 습관이니까 이 습관이 만들어지면 내가 이 습관이 만들어지고 내 파트너가 이 습관이 만들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 파트너가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소유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정말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쓰고 나면 너무나 멋진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안정성과 지속성은 그냥 내가 흔들리면 이거는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고 나처럼 믿음으로 시작하면 이건 완전히 좀 달라지는 이야기라는 생각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제, 이 부의 원리 좀 이걸 갖다가 이해하면서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브랜드의 본질, 우리가 브랜드의 본질. 아메 브랜드 본질은 뭘까? 우리는 그냥 소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소비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내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르는 기회가 함께하는 게 아메 제품이잖아요. 아메 우리 만나기 전에도 당연히 쓰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인생은 그냥 소비 아니에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안 쓸 수가 없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돈 벌어 쓰고 살았어. 내 인생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근데 아메 제품을 딱 쓰고 나서는 정말 내가 제대로 쓰고 우리가 이걸 나누기만 하면 충실하게 우리가 진짜 배우면서 나누면 정말 내 인생을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기회가 이 제품에는 숨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말이 해낸 사람들은 맞아인데 해보기 전엔 이게 좀 흘러가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고요. 참 그때 이 말이 좋았어요. 아멘은 한 글자는 꿈이다. 두 글자는 희망이다. 세 글자는 가능성이다. 네 글자는 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좋았고요. 저한테 아멘은 너무 아름다운 여행인 것 같아요. 아멘을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늘 꿈을 물어보잖아요. 내 자신한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꿈 설정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해보잖아요. 진짜 나의 꿈은 그러면서 진짜 내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아메를 통해서 우리가 높은 소득도 가질 수 있고 많은 게 있지만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메는 너무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하고 참 그죠. 이 참 배우고 싶네요. 그죠? 너무 아미가 너무 멋진 기회라서 참 많이 나누고 싶은데, 그냥, 나 다 알아 하고 끝내시는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끝내고 나면 다시 배울 기회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하고,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